네. 자, 다시 한번 또 시간을 재볼까요? 궁금하니까. 2013년 1월 7일 월요일 11시 07분이네요. 카톡 잠깐 했습니다. 학문의 체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나와있죠? 학문의 체계. 이거 사실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학문이 어떤 식으로 뭐 구분이 되느냐. 그래서 뭐 형식적 과학, 뭐 형식과학 vs 뭐 경험과학 이래가지고 뭐 형식을 중요하게, 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실제 현실을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경영과학 안에는 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있다 블라블라블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좌측 상단에 두 줄로 적어놓은 이유는 그만큼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그렇다고 안 적어놓기에는 나름 키워드라고 생각했으니까 적어놓은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 있네요. 그래서 경영학의 연구 대상은 뭐 개별 경제 주체, 뭐 가계의 활동, 정부의 활동, 기업의 활동, 이거에 대해서 다들 뭐 경영학이 이 아래에 있는 파란 글씨에 있는 4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인 국민이 있고요. 개별 경제 주체에는, 그 다음에 기업의 활동에는 뭐 비영리, 영리 그룹은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니까 일단 패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패스거든요. 법 관련해가지고는. 하지만 경영학에서도 좀 통용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 경제활동 vs 자원적 경제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이론 경영에 대해서 경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지금 당장 또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이거 저희가 사기로 했던 교재에 좀 나와 있겠죠.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의 지도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면 제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나름 좀 중요하다, 나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아니면 혹은 큰 제목에 대해서, 큰 제목이 아래에 있는 뭐 중간 제목, 이거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경영학의 지도 원리는 총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 생산성, 조직균형, 경제성, 효능성,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경영학을 지도하는데 원리가 된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경영학의 지도 원리를 고르시오, 혹은 지도 원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5개를 써놓고 나중에 하나를 뭐 바꾸거나 빼겠죠. 그런 걸 골라내는 거예요.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내기 딱 좋죠. 5개가 있네 아래에. 근데 그 하나 바꾸면 되겠네. 근데 이 중에서 조직균형은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버나드가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균형은 버나드라는 사람이 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관련이 상당히 있는 거고, 자, 버나드가 얘기한 조직의 유인, 그 다음에 조직원의 공헌. 자, 이게 뭐냐면요, 조직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버나드가 좀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자,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좀 살짝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자, 보면 그러므로 땡땡땡 삼각형 여기 있잖아요. 펜. 요거는 그러므로 였죠, 아마 수학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유인이 대가, 유인이라는 게 대가거든요. 받는 대가가 공헌보다 커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균형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아무래도 줄기가 어디 갔는 거야? 여기 있구나. 버벅거리고 난리가 났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조직 균형. 자, 일단 경영학의 지도 원리. 경영학의 지도 원리는 5가지가 있다. 있죠? 근데 요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다. 왜? 5개니까 고르는 거니까. 그 중에서 조직 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조직 균형. 자, 조직 균형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요, 버나드가 얘기하는 거는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기업이 있는데, 기업에 대해서 이제 사원이 있겠죠? 사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버나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조직 균형, 기업이라는 조직 균형이, 기업과 사원이라는 조직 균형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제공하는 혜택이 사원이
자기가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 더 커야 할 거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말이 버벅거리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좀 정확히 좀 버벅거리는데, 자, 조직의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하는 대가죠. 한마디로 대가. 조직이 제공해줄 수 있는 대가. 그리고 이 사람 사원은 말이죠. 공헌하는 거죠. 공헌의 정도. 그러면 사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사원이 내가 공헌을 10을 했어요. 근데 이 대가가 5밖에 안 떨어져. 그럼 여기 있을까요? 떨어져 나가겠죠. 물론 지금같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게 뭐 통용이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당연히 얘 공헌을 10을 했으면 기업에서는 얘가 자기가 생각한 10보다 더 많이 15를 대가로 줘야 이 조직이 균형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나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고, 버나드가 정확히 주장을 한 게 있죠. 그래서 조직 존속의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 균형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보면 조직 존속의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조직 존속을 하기 위한 요건이 있다. 첫 번째, 공헌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공헌을 하고 싶은 의욕이 발생을 하려면요, 당연히 대가가 더 커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랑 공동으로 윈윈 하자, 잘 되자,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세 하는 공동 목표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의사소통이 또 돼야 된다는 거죠. 얘가 맨날 얘를 좋아, 그냥 주는 것도 없이. 그럼 나가버리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세트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뭉태기로다가 이거를 다 한 방으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시험 나왔을 때 좀 편해요. 왜? 시험이 이것만 물어보고서 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얘기를 하는 문제가 약간 고난이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이러면 뎁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봤을 때 보세요. 경영학의 지도 원리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버나드가 얘기를 한 거고, 버나드가 얘기하는 조직의 균형을 위한 뭐 유인과 대가가 있다. 유인 대가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공헌이 있다. 근데 또 거기에 조직 존속의 요건이 3가지가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뎁스가 벌써 깊죠? 그러면 출제자는 이런 걸 내면 욕을 먹을까요? 칭찬을 들을까요? 칭찬을 듣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그 아래에 볼까요? 경영학의 성격. 자, 뻔하죠. 경영은 뭡니까? 이론적이지만 실천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학문이다. 이런 거고.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기본적인 거니까 패스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트 뿅뿅 제가 날려놓은 게 있네요. 여기 하트가 싹 그려져 있죠. 뭐 많이 나왔다?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외워야 되는데 자꾸 뭐가 오는데 자꾸 뭐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진다. 이런 건 제가 나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오래돼서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지금 무슨 의미를 갖는지 좀 까먹긴 했어요. 자, 경영학의 연구 방법 하트 딱 돼 있네요. 일반적인 연구 방법이 있고 특수적인 연구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연구 방법은 이제 귀납 연역 혹은 역사적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과거 사건을 연구하거나 뭐 비판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거 저희가 많이 본 거죠. 귀납 연역은. 그죠? 그리고 특수적 연구 방법이란 이제 실험적 방법, 통계적 방법, 사례적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는 뭐 특수적 경영학의 연구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수적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아니 특수적 연구 방법이 무엇이 아닌지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있겠죠. 혹은 특수적 연구 방법에서 실험적 연구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적합한 것을 이러고서 막 학자 이름 나와요. 그럼 뭐 테일러 혹은 메이오, 뭐 호손 이런 애들 얘기하면 딱 맞겠죠.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달달달 외우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지만 일단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고서 반복적으로 읽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 또 더 외워지고. 그래서 막판에 잡았을 때는 제가 벌써 상당히 지나긴 했지만 딱 보면서 떠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브노트를 만들고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뭐 그리고 보면 뭐 사회적 방법에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랑데리라는 사람이 있고 얘는 사례를 통해서 일반 원칙을 도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랑데리라는 사람이 뭐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이 전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딱 표시를 했네요.
자, 그 아래 경영학의 접근 방법.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을 어떻게 분류를 하나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쿤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쿤츠는 좀 비관론주의자예요. 그래서 경영 이론의 밀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쿤츠는 이걸 대혼란이다. 난리 났다. 경영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거 완전 대혼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관리과정 학파로서 이제 운영적 접근 방법을 뭘 제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만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경영, 인간 행동, 사회 시스템, 의사결정론, 수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이거 키워드만 딱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재 사가지고 쫙 읽으면 이 쿤츠란 놈에 대해서 약 한 페이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서 서브노트를 만들면 제가 만든 서브노트랑 키워드가 비슷하네 겹치네 이제 좀 알겠네 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다시 봐도 좀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모르겠죠. 어쨌거나 쿤츠 하면 떠오르어야 하는 키워드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경영이론의 밀림, 그 다음에 대혼란. 얘는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니들 난리 났어. 이거 대혼란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빨간 글씨로 별표에 생산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생산성이란 뭐냐, 수익성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은 투입한 거분의 산출이다. 내가 투입한 거에 대해서 산출이 많이 나오면 생산성이 높은 거고 아니면 적은 거다 이런 거죠. 분자 분모예요. 자, 수익성은 뭐냐? 자본분의 이익이다. 뭐 이런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개념이 전혀 없었으니까 몰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쿤츠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쿤츠가 이후에 이 접근 방법이 죄송해요. 떠올라 버렸다. 또 공부하면서. 자, 쿤츠는 비관론자로서 경영이론의 밀림을 얘기를 했어요. 왜? 경영이론이 너무 많아서 완전 혼란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지 나름대로 정했어요. 몇 개를? 5가지를 정했어요. 경영, 인간행동, 사회 시스템, 의사결정론, 수리에 관해서 이러한 접근법으로서 경영을 접근을 한 거죠. 5가지 접근 방법으로. 근데 이후에 지가 더 개발했어. 더 혼란을 주네. 이런 지가 더 밀림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후에 11개의 접근 방법으로 늘렸죠. 그 11개의 접근 방법은 아래 파란색으로 경영적 접근법, 인간상호 접근법, 집단행동 접근법, 블라블라블라. 외워줍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잘 나올 이런 부분은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외워지겠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맞추죠? 저 깔끔하게 정리만 하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포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그맣게 써있죠. 쿤츠는 사이몬에게 까임. 이렇게. 이후에 사이몬이라는 학자가 쿤츠의 이제, 비관론에 대해서 좀 깠어요. 얘는 낙관론자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왼쪽 보시면 또, 왼쪽 하단 살짝 보시면, 컨티전시, 상황적,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다 패스할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보면, 파란 글씨에도 협동화 시스템 버나드가 나와 있는데, 이제 버나드는 협동화 시스템이라는 접근으로서 경영학을 이제 바라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민츠버그라는 사람은 관리 역할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경영학을 보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정리를 했느냐? 쿤츠라는 사람이 얘는 요런 접근 방법 쓰고 얘는 요런 접근 방법 쓰네. 다 모아보니까 처음엔 5개였는데 나중엔 11개가 돼버렸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쿤츠라는 학자 이름은 외우시고요. 버나드라는 학자 이름도 외우셔야 돼요.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1페이지의 오른쪽 면이 끝났네요. 자,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경영 이론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첫 페이지가 지금 끝났을 뿐이고요. 그 이후에 한 페이지가 더 있어요. 한 페이지가 더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바로 경영학의 발전 과정입니다. 자, 사실은 경영 이론 경영 이 부분은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왜? 쓸데없이 외울 게 참 많고요. 그 다음에 학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요. 헷갈려요, 서로 막.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